최근에는 그 SNS 때문에 끊임없는 소비 욕구를 이제 사실은 불러일으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된다라는 심리 자체가 사람을 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양떼들 고맙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40만이 됐습니다. 야, 40만 양떼라니. 대단합니다. 네. 40만 대단한 숫자죠. 그럼요. 그죠? 이제 50만을 향해 가야죠. 50만 양떼들이 모두의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네, 모두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양떼들 사랑해요. 안녕. 양프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영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양떼들 잘 계시죠? 강연 다니면 종종 봐요. 사진 찍으러 오셔서 저 양떼 하시는 분들 꽤나 많아가지고 맞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전지적 의사 시점이죠. 네. 영끌족에 대한 이야기. 무슨 푸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푸어 주로 많이 하고. 집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의식주에 해당이 되는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어떻게 보면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네. 사가지고 그 가치가 오르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차라든지 기타 사치품을 사는 그런 과소비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하우스푸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영끌로 집을 사셨다가 지금 집값이 막 떨어지고 금리가 폭등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졌다라는 기사를 매일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 웃어서 죄송한데 우리도 그래가지고. 네. 예.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예, 영끌족이 지쳤네요. 번아웃이 왔네요. 그래서 네, 필수품에 해당하는 집을 사신 이제 하우스푸어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 카푸어들이 나와서 하는 유튜브 방송 채널도 꽤나 많고 네. 그런 분들을 뭐 모셔서 인터뷰 따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던데 그 카푸어로 나오시는 분들 영상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기가 버는 금액에 오버하는 분도 있고요. 자기 한 달에 버는 금액에서 남는 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차 할부금이나 리스료를 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와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고 나는 뭐 지금을 즐긴다 뭐 이런 거죠. 뭐 나는 지금을 즐기고 내가 빚을 내서라도 이런 차를 타보고 싶다. 내 인생 내가 즐긴다는 식으로 차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 차 사서 즐거움이 한 달 안 가는데 뭐 2주나 가나. 어떤 거든 물건을 소유해서 생기는 즐거움이라는 건 되게 짧게 지속이 되잖아요. 저 오래 못 가죠. 네. 그리고 재밌는 게 한 번 그쪽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대표적인 독일 외제차를 타요. 네. 뭐 벤츠를 탄다 쳐. 그럼 벤츠 타면은 이제는 나는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벤츠 세계로 들어오면은 그 이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쵸. 스포츠카에 이제 포르쉐 들어갈 거고. 포르쉐 타다 보면은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보일 거고 그 이상은 모르겠지만 세단으로 왔으면은 이제 뭐 저기 뭐야 벤틀리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좀 신나 보이시네요. 사실 카푸어에 대해서는 특화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어떤 차를 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차값에 할부료나 리스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고급 휘발유를 먹여야 되는 순간부터 기름값도 유류비도 비싸지고요. 조금이라도 긁히거나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이제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단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조금 웃긴 얘기인데 좀 차를 좋은 걸 타기 시작하면은 왠지 그 차에 어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타 등등의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뭐 그 차 아무데나 옛날에 주차하듯이 아무데나 돌 수 없으니까 주차장이 되거나 발렛을 맡기거나 뭐 등등 하면서 전반적인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보험료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가게 되고. 카푸어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런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내가 이 차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과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아니면은 생활비에 쪼들리게 되면서 겪게 되는 불행하고 어떤 게 이해득실을 좀 잘 따져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무슨 기사였나? 뭐 영상이었나를 봤었는데 아마 뭐 람보르기니였던 것 같아요. 어떤 차가 받은 거죠. 그때 그 당시에 뭐 아반떼였나 이랬던 차가 받았는데 운전하시던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고 너무너무 이제 막 걱정하시는 분을 그 람보르기니에서 내리신 분이 상황이나 이런 걸 대충 보고 그냥 가시라고 사실 그 차 거기서 수리하면 이제 뭐 몇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깨졌겠죠. 비슷한 또 기사 있었죠. 좁은 골목에서 아우디를 끌고 가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폐지를 수집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리어커로 끌고 가다가 아우디 옆에 긁었대요. 근데 내리더니
아, 이 좁은데 차를 끌고 와서 죄송하다. 그냥 가셔라. 제가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었는데 그런 정도의 인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차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사거나 그거를 뭐 이용함에 있어서 그 물건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매일 그거 보고 닦고 있고 막 삶의 어떤 그 전부가 돼버리는 그런 느낌? 그렇지. 타는 게 아니라 모시는 거지. 모시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물건의 노예가 되면서 끌려다니는 그런 형태의 삶을 처음부터 그렇게 살고자 했던 건 아니시겠지만 내 수입에, 내 벌이 어떤 내 자산에 너무 큰 부분을 그런 물건들이 차지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을 내가 뭐 즐기는 거고 젊을 때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그분들의 실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가 없다. 내 벌이와 내 자산과 이런 거 속에서 나름의 균형을 맞춰서 소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원래 이제 파노폴리 효과라고 하죠. 원래 중세시대 때 기사들, 나이트들의 위세를 투구, 뭐 자기 창, 칼 뭐 이런 걸로 이제 보여줬고 좀 잘 나가는 나이트 있으면은 기 안 꾸리려고 똑같은 걸 이제 따라 사고 뭐 이랬던 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파노폴리가 이제 그때 쓰던 투구와 이런 갑옷 같은 그런 건데 요즘 시대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쵸. 누가 뭐 갖고 있으면 나도 좀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사람 마음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 SNS 때문에 끊임없는 소비 욕구를 이제 사실은 불러일으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된다라는 심리 자체가 사람을 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불행을 자극하는 분들한테 SNS에서 하지 말자, 쉬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행복하려면은 내 기준이 있고 나만의 어떤 행복한 것들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거나 뭐 인정해주거나 이런 차원에서의 내가 뭔가 만족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아까 얘기하셨지만 끝이 없어요. 그거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길이죠, 사실. 사실은 행복의 반대가 불행이라기보다는 비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타인의 소유와 나의 소유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행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일 수밖에 없고요. 카푸어 분들이 이 차가 내 벌이의 전부고 내 가진 자산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차가 잘못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클 수밖에 없거든요. 즐기지 못해요. 모셔야 되는 거고 비슷하게 이제 명품, 사치품에 목매는 분들 비 올 때 나는 젖어도 이 아이 백은 젖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온몸으로 백을 가리고 가고 이런 것들 뭐 우스갯소리처럼 나오는데 내가 물건을 소유하고 물건을 즐겨야지 물건이 나를 지배하고 물건이 나를 소유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늘을 즐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람보르기니라고 했을 때 람보르기니를 내가 타면서 나 람보르기니야 하면서 타는 사람들이 있고 아! 이렇게 그냥 조용히 뭐가 쓱 지나갔는데 이거 람보르기니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 여유에서 이 정도 나한테 해줄 수 있잖아로 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정말 보여주려고 내가 그걸 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 그렇지만 그거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혼자 멋있는 거 옆에 있는 사람 길 가다 되게 짜증나요. 시끄러워가지고. 저도 옛날에 방방거리는 거 좋아했었는데 나이 들고 그렇게 쪽팔려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그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사람이 명품이면 뭘 입어도 명품으로 보이는 거고 저도 사치품, 명품 좋아했었고 지금은 뭐 사실 차도 거의 안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나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물론 한 번 정도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는 거 뭐라고는 안 해요. 하지만 그게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까지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나의 행복에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작업 되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얘기지만 그 작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의 행복과 가까워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도 하고 싶은데 반대로 돈을 못 쓰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다른 컨텐츠로 한번 다루고 싶긴 한데요. 그런 분들은 한번 해봐야 돼요, 사실. 그치. 타인이 보는 거를 떠나서 나 스스로에게 투자를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나한테 좀 뭐 고가의 선물, 뭐 차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물건들을 사줘보는 경험들을 또 해보시는 게 나를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그런 시도를 좀 해보시고 그런 때는 다 있어요.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되게 중요한 시기, 인생의 청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 예, 그 시기는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타임과 비교하고 뭐 인정받아야 되고 그 시기는 분명히 있고 그때 뭐 소비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시기에서 계속 머물러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나만을 위해서 어떤 거에 내가 시간과 돈을 쓰는 거가 행복한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 받아주시고 사연 남겨주시고요. 짧은 사연이나 뭐 다루셨으면 하는 컨텐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